네, 안녕하십니까. 감각 통합과 MBPA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감각 통합이라는 측면들은 우리 감각기관들이 있죠.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 이러한 감각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의 초기 단계의 중요한 측면들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각각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또는 용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제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간들이 형성해 놓은 언어라든지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토끼 그러면 이 토끼라는 것은 그 토끼 그 동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도 마찬가지죠. 눈을 감고 향기를 맡았을 때 이 향기가 장미꽃 향기다 그러면은 이 향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인들은 장미꽃 향기라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거 장미꽃 향기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눈을 감고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은 라면이야. 그 라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한국인들은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었을 때 외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눈을 감고 또 촉각을 통해서 물을 만졌을 때 이것은 물이야. 그렇죠? 또 따뜻한 난로 곁에 갔을 때 이 앞에 난로가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감각적인 측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로 들어와서 뇌 안에 있는 기억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억과 만나게 되고 그 기억에는 어떤 형태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용어가 있는 거죠. 단어. 어떠한 그 명칭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어떠한 개념으로 언어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람을 봤어요. 내 친구야. 그러면 저 친구에 대해서 저거 내 친구네? 어디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친구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으면 좋은 감정이 느껴지고 반가운 감정이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좀 그냥 모른 척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안 좋은 감정이 느껴져서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기억 그리고 생각, 감정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인하여 외부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기억과 함께 이해하는 과정, 또 감정을 일으키고 이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과정. 따라서 감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을 통해서 뇌세포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영역에 있는 인지, 정서, 기억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총체적 세계를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를 통한 다양한 감각들이 인간의 뇌와 정신으로 합리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들이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기울기, 우리 어떤 머리의 위치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속도 같은 거 있죠. 속도,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는 전전 감각이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 귀 속에 전정 기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머리의 위치라든지 또는 흔들림, 이런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 이 균형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어지럽고 막 이럴 때는 걷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전정 감각이 제대로 통합이 되지 않으면은 이 신체하고의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전정 감각은 우리가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때요? 이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갑자기 가만히 누워만 있지 않고 몸을 뒤집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뒤집기를 하면서 아이는 자기 어떤 신체의 위치라든지 또는 어떤 기울기라든지 또는 다양한 이러한 전정 감각의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은 기어갑니다. 기어가면서 속도, 또 기울기, 또 이 속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자신들의 전정 감각을 경험하게 되죠. 균형을 잡으면서 기어야 되니까. 서죠. 이제 이때는 더 많은 전정 감각이 활동하게 되죠. 서서 균형을 잡게.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걷기에 성공하게 되죠. 기어 오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기어 올라서 자기의 어떤 전정 감각의 감각적 느낌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죠. 올라가서 느끼고 있는 느낌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달리기도 하죠, 뛰기도 하죠, 뭐 빙글빙글 돌기도 하죠.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전정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또 고유 수용 감각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움직일 때 내 지금 발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손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힘을 가하고 있고 내가 힘을 가하는 정도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쵸? 이런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게 단지 움직임의 세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BPA 과학은 Mind, Brain, Physical Activity, 정신 내 신체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정신 내 실체 활동의 세계에서 본다라면은 이 감각 통합의 세계도 MBPA 과학 속에서는 융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MBPA 과학의 중요한 원리를 그려낸 그러한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 좀 많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때요? 여기 보면은 인간의 모든 총체적 활동의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가능할 수 있게끔 도표로 그려놨어요. 자, 인간의 정신 내 신체 활동의 법칙. 그러니까 MBPA 과학은 융합 학문입니다. 융합 학문. 서양 학문과 동양 학문의 차이가 있어요. 서양 학문은 보면은 계속 분석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문들을 보세요. 신체를 체육학, 그쵸? 언어는 언어학적인 측면, 인지는 인지학, 인지, 또 정서적인 측면들은 또 정서심리학, 기억은 또 기억심리학,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의학도 보면 어때요? 안과, 네, 이비인후과, 내과, 그쵸? 신경과, 정신과, 그쵸? 또 피부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양의학을 보게 되면은 한의사들이 뭐 안과 한의사, 또 내과 한의사, 피부과 한의사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융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융합.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정신과 이 인간의 신체의 모든 세계가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곧 우리의 환경과도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자연, 지구, 그쵸? 우주와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있고 신체적으로도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환경에 대한 오염, 환경이 오염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육류 섭취에 과다한 육류 섭취, 또 인간들이 밀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밀집하고 있어요. 한국만 해도 수도권으로 막 밀집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각종 바이러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때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공격은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만든 거죠. 결국에는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는 자연과, 그쵸? 이 자연과 지구와 우주와 하나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양 학문들은 이런 총체적인 세계를 바라봤던 거예요. 서양 학문들은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 자, 보세요. 여기 M3라고 있는데, 이 M3를 인지라고 보세요. 제가 나중에 MBPA 과학을 설명할 때 아주 요 자세한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인지, 생각이라고 보세요. 생각. 이 생각, 그리고 이 M1을 기억이라고 보세요. 기억. 그 다음에 M2를 정서라고 보세요. 정서, 감정의 세계. 이것 또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들은 인지심리학, 기억심리학, 정서심리학으로 나누고 있지만 MBPA 과학은 이건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쵸? 또 여기 보면은 PBMA, 이게 이제 M은 마인드, 정신이고 B는 브레인, 뇌고 P는 피지컬,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뇌와 신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PBMA는 신체로부터 뇌를 통하여 정신으로 형성되고 이 생각과 감정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관계, 이것을 감각통합이라고 본 거예요. 감각통합. 이게 감각통합입니다. 또 정신운동, 그러면은 정신운동, 심리운동 하면은 어때요? 인간의 이 정신세계가 뇌를 통하여 신체로 표현되고 있는 세계, MBPA의 세계를, 이거를 우리가 정신운동, 심리운동, 두뇌운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MBPA 과학은 융합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학문들을 융합시켜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MBPA 과학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죠. 정신 내 신체 이론론. 네. MBPA 과학, 우리가 한글이란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유일하게 누가 창제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영어 알파벳으로 우리가 보면은 E라는 것이 어떨 때는 E라는 발음, 어떨 때는 에라는 발음, 그쵸? 어떨 때는 어라는 발음이 있는데 한글은 그런 게 없어요. 아는 아고, 어는 어고, 여는 여입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한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문명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이름이 세종상이죠. 세종상. 이런 것처럼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한글을 위대하게 창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위대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MBPA 과학이 한국에서 창시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한 학문인데, 이것은 어디서 본 거예요? 우리가 서양 학문은 왜 분리하고 있는가? 분리한 학문으로서 우리는 이해의 도달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여기서 출발해서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규명하고 밝힌 것이 그게 바로 MBPA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통합이라는 것은 이쪽 부분을 다룬 거죠. 그쵸? 그리고 신체 부분에 보면은 전정감각, 우리가 귀를 통해서 귀 안에 있는 그 전정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속도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또는 다양한 회전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을 느끼는 걸 전정감각, 균형감각 속에서 전정감각을 얘기한 것이고, 고유수용감각 또한 인간의 정신이 신체를 감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신경, 그쵸?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을 통해서 내가 신체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힘의 지금 강도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뇌가 움직이는 것이고 정신이 움직이는 것이다. 또 신체에서 감각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는 것은 결국엔 뇌가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정신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규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감각통합과 그리고 MBPA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